1장 실수의 성질과 수열의 극한. 함수의 성질을 공부하기 전에 실수의 연산과 순서, 그리고 완비성 공리, 수열의 극한과 단조 수열, 그리고 셀 수 있는 집합과 셀 수 없는 집합을 우리가 1장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실수의 연산과 순서. 실수의 연산을 공부하고 순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 체의 공리. 자, 체의 공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R이라고 하는 이제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R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표현하도록 합니다. 집합 R에 대해서 자, 플러스와 곱에 대한 두 가지 연산이 다음과 같은 9가지 성질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자, 실수 R, 플러스 곱하기를 우리가 체의 공리라고 정의합니다. 자, 첫 번째 1번에서부터 이제 4번까지는 더하기에 대한 연산인데요. 임의의 ABC를 실수 R에서 우리가 잡는다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라고 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A 플러스 B의 갈로 플러스 C라고 하는 거에 갈로의 형태를 바꾸는 자,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A1, A2, 다음에 A3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제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값을 계산을 했을 때, 쉽게 말해서 A 플러스 어떤 값을 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오는 요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0이라고 하는 실수값으로 존재하는데, 이 형태를 우리는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 존재하니까 이제 임의의 A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 존재하거든요. A에 대해서 어떤 값을 계산을 했을 때 덧셈의 항동원에 해당하는 제로값이 계산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 요 값을 우리는 자, 덧셈에 대한 A의 역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역원이라고 하는 것 역시 실수상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1에서부터 A4까지는 더하기에 대한 연산의 이제 계산이고요. 다음 M1에서부터 M4까지는 이제 곱에 대한 연산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A1 조건과 똑같습니다.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니까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두 번째 M2라고 하는 것은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M3라고 하는 것은 A에다가 어떤 값을 곱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그래서 요 값을 우리는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라고 하고, 요 값을 계산을 해주면 자, 단위원이라고 하는 1이라고 하는 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자,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 우리가 존재했으니까 A에다가 어떤 값을 곱했을 때 1이 나오는 요 값을 우리는 곱셈에 대한 A의 역원이라고 정의하고요. 요 역원 역시 실수상에서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P는 더하기와 곱하기에 대한 각각의 연산에 대해서 성립을 했고요. 이 더하기와 곱에 대한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 A 곱하기 B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1에서부터 P까지 이 9가지 공리가 성립한다면 우리는 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체의 공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형태가 설명하고 있는 거는 0으로 나누는 것만 제외하고, 이제 0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0으로 나누는 것만 제외하고 가감 성제가 자유롭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체의 공리에 의해서 우리는 A 곱하기 B라고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AB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 A 곱하기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A가 되니까 A의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개 n개로 곱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A의 n승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A의 n 곱하기 A의 1이죠. 그래서 A의 n 곱하기 A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